옛날 한옛날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어느 마을에 비타민처럼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애닉 소미 다우마, 바로 전소미죠. 캐나다와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아버지 매튜 다우마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미는 어린 시절부터 비타민처럼 밝고 활기찬 아이였어요. 4살 때 아버지를 따라 눈을 치우다 출연하게 된 뉴스에서 라고 자기 PR을 귀엽게 하더니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의 방청객으로 가서도 자신의 컷을 따내는 스타의 기질을 보였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 덕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태권도 시범단으로 출발 드림팀에도 출연하게 되었었죠. 이렇게 연습생이 되기도 전부터 끼가 넘치는 밝고 명랑했던 소미는 초등학교 시절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바로 왕따를 당한 것이었죠. 어머니의 향수병 때문에 생후 6개월 때부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자란 소미는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전학 다음 날 바로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반 친구들의 권유로 나가게 되었죠. 소미는 당선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가장 많은 득표로 회장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이 소미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던 소미는 직접 왕따시키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소미는 영문도 모른 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까지 왕따를 당해야 했어요. 심지어 혼혈이라는 이유로 잡종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소미는 자신의 이국적인 외모가 싫어서 그 어린 나이에 성형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했답니다. 아버지 매튜는 이 말을 듣고 소미의 신발 바닥에 잡종이라고 적어주었어요. 그런 나쁜 말들을 밟고 일어서 주기를 바라셨죠. 이런 아버지 덕분에 소미는 밝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소미에겐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바로 가수였죠. 2NE1의 무대를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워가던 소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JYP 오디션에서 2NE1의 론리를 부르고 합격해 일찍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어요. 1년 뒤에는 동생 에블린과 함께 영화 국제시장의 단역으로도 나가고 갓세븐의 하지마 뮤비에 출연하는 등 조금씩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2015년 소미에게 가수로서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트와이스 멤버를 뽑는 JYP 서바이벌 오디션 16에 출연하게 된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의 어두운 일들은 모두 잊은 듯 인간 해피 바이러스 같은 모습으로 상큼하고 톡톡 튀는 매력을 보여준 소미. 나이답지 않은 비주얼과 기럭지로 화보 사진 촬영 때부터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안정적인 실력과 미래가 기대되는 스타성까지 보여주며 메이저 그룹에도 자주 들게 되었죠. 인기 순위도 항상 중상위권이었기 때문에 데뷔가 유력했답니다. 그러나 최종 발표에서 박진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타성도 최고이고 노래 실력도 좋은데 춤이 아마추어 같다. 아직은 겉절이 같다. 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곧 아직은 데뷔하기에 이르다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데뷔조에서 탈락한 소미는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15살의 긍정적이고 밝은 소미에게도 첫 실패는 너무 아파서 집에 가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도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다시 연습생 신분이 된 소미는 다음번엔 춤으로 지적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춤을 연습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렸어요. 아직 어리기에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프로듀스 101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어요. 16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소미의 출연은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죠. 하지만 다시 한번 도전한 소미를 많은 국민 프로듀서가 응원했답니다. 2번의 탈락은 없습니다. 라는 비장한 각오로 당차게 도전한 비타소미였지만 여전히 서바이벌 오디션은 쉽지 않았어요. 재하 선생님에게 노래를 건성건성 부른다는 지적을 받으며 A반에서 B반으로 내려가는 쓴맛을 맛보게 되었죠. 다음 평가 무대인 다시 만난 세계에서도 소미의 진정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마치 자신의 인지도와 회사의 이미지에 대한 기대감에 눌린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소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며 다음 무대인 뱅뱅에서 레전드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니 얌얌에서도 소미만의 톡톡 튀는 매력을 마음껏 뽐냈어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뽐낸 소미는 드디어 최종 순위 1위의 자리에 앉으며 IOI의 센터가 되었답니다.
아이오아이로 데뷔하여 꿈같은 활동을 시작한 소미, 와더맨, 너무너무너무 등으로 1위도 하고 신인상도 타는 등 아이오아이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어요. 소미가 매일 꿈꿔왔던 무대에서 팬들과 교감하고 즐기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아이오아이 멤버들과의 케미도 너무 좋았어요. 소미는 무대 아래에서도 항상 비글처럼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그러나 아이오아이는 끝이 예정된 그룹이었어요. 첫 프로젝트 그룹이라 고작 10개월 만에 마지막 콘서트를 하게 되었죠. 너무도 짧게 지나간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콘서트에서 소미는 자신이 아이오아이가 끝난 이후 무엇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며 슬픔과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다시 소속사의 연습생이 되어버린 소미. 아직 회사에서는 데뷔를 시킬 걸그룹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소미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해야 했어요.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언니스로 다시 무대에 잠시 설 수 있었지만 또다시 데뷔하자마자 헤어지게 되는 슬픔을 겪어야 했죠. 항상 이렇게 좋은 언니들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잠깐일까요? 라는 소미의 말은 팬들을 더 슬프게 했답니다. 다른 아이오아이의 멤버들이 각자의 그룹에서 또는 솔로로 다시 데뷔하는 동안 소미의 데뷔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소미는 늘 자신이 다시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웠죠. JYP의 다른 여자 연습생들이 공개되며 혹시 소미가 새로운 걸그룹으로 데뷔하게 되나 기대한 것도 잠시 갑자기 소미의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손뭉치들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죠. 소미는 원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 JYP를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 후 프로듀서 테디가 이끄는 더 블랙 레이블로 가게 된 소미. 믿음직한 테디 프로듀서와 손을 잡고 드디어 데뷔를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자신만의 곡을 써보고 싶었던 소미는 직접 곡을 쓰고 준비하여 아이오아이 활동 후 2년 만에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테디가 프로듀서한 싱글 앨범으로 손뭉치들을 찾아온 소미는 자신의 솔로 데뷔를 생일처럼 자축하는 곡 벌스데이로 톡톡 튀는 무대를 보여주었어요. 역시 소미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이 나네요. 그리고 드디어 성인이 된 2020년 좀 더 성숙한 매력을 보여주는 What You Waiting For로 컴백하여 첫 솔로 1위까지 거머쥐게 되었어요. 아직 너무 어리니까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된다. 언제라도 사랑을 못 받거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갈 길도 멀고 살아야 하는 날도 많다. 그러니 열심히 살고 감사하자. 투명하고 솔직하자. 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하고 노력하는 소미. 지금까지 보여준 매력보다 아직 못 보여준 매력들이 훨씬 많은 우리 소미는 손뭉치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은 비타솜의 TMI와 두라미들이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